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장동 의혹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검찰이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좀 새로 나온 내용이 있는 겁니까?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곽 전 의원이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이제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곽 전 의원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고 결국은 이제 편의를 봐줬다라는 거죠. 그러한 편의의 대가로 이제 50억 원을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급받았다라는 것이 그 곽상도 의원이 이제 받고 있었던 혐의였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혐의는 이제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5천만 원을 또 받은 정황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는 결국은 그런 화천대유, 그다음에 김만배, 대장동 개발을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5천만 원도 또 받았으니까 결국은 뭔가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이 50억 이외에 다른 돈도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곽 전 의원은 총선 전에 받은 변호사 비용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 거죠? 네, 지금 곽 전 의원 측은 이제 이게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던 당시에 본인이 그 남욱 변호사의 형사 변호를 해준 그 대가로 받은 것이다. 결국은 어떤 그런 총선 당선과도 무관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대장동 개발과 무관한 돈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더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수사력을 모으게 될까요? 결국은 그 곽상도 이제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아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로 변호사로서의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을 해준 적이 있는지, 선임계는 들어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예를 들어서 선임계도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뭔가 변호 활동을 직접 하였다거나 아니면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조언을 해준 내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곽 의원 측의 어떤 그런 항변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받고 있는 50억 원의 그런 뇌물 그런 의혹과 동일선상에서 범죄 의혹이 이제 덧붙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소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욱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준 것이 실제로 본인의 어떤 변호사비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둘 사이에 사실은 약간의 어떠한 입을 맞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볼 여지도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변호의 대가다라고 볼 만한 어떤 물적인 자료, 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물증의 확보에 수사력을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래도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당초에 사실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검찰이 이제 지난달 1일에 곽 전 의원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각이 됐던 이유는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결국은 어떤 50억 원,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는 5천만 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알선수재로 볼 만한 어떤 그런 대가성 있는 금원인지 그 여부에 대한 소명 자료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확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 문제, 구속 여부, 나아가서 어떤 범죄 혐의 소명, 나아가 입증까지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유죄 판결 선고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조사하는 부분이라서 단언을 해달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청구를 하는 쪽, 안 하는 쪽,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대단히 좀 부담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영장이 보통은 이제 기각되는 경우에 보통 재청구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보통 보강 수사를 해서 뭐 몇 주 내는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재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거는 보면은 첫 조사 후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2달 만에 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뭐 외부에서 들여다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첫 번째 영장 청구할 당시에 수집되어 있었던 어떤 수사 자료, 범죄를 소명할 만한 자료 이외의 것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장동 의혹 관련 법원의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볼 텐데 일단은 초과이익 환수를 놓고 좀 공방이 벌어졌다면서요? 지금 이제 대장동 이익과 관련해서 대장동 5인반 재판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화천대유 측에 결국은 이제 아주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공 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기 마련인데 이러한 것들을 빼서 결국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막대한 그 수천억 대의 어떤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이제 이 핵심인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측에서는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당초에 있었던 것을 뺀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다. 원래 없었고 원래 없었던 것을 나중에 이제 넣자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성남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거부된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논란이 성남시의 어떤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의 의미는 이 5인방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들이 공모를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자부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공모를 해서 배임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무죄 취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래 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원래부터 없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넣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 이것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감금하고 또 가혹 행위를 한 합숙소 직원 2명이 구속된 내용 이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건의 경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이것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이고요. 그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의 어떤 가혹행위 그런 사건인데 보면은 이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분양 사무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가출 청소년을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가출인에 대한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해서 실제로 이들을 이제 부리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피해자가 이제 가출인 숙식 제공한다라는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고 2주 정도 이제 거기 감금 상태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7일 정도의 탈출을 한번 시도했다가 수원역 대합실에서 붙잡혀서 다시 끌려가서 주먹과 발 등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감금죄가 하나 성립되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지금 2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명이서 한 명을 감금하면 특수감금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감금 행위로 인해서 탈출을 하다가 이제 크게 다친 그러면 이제 특수감금 치상이 되거든요. 이러한 혐의로 지금 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해보니까 범죄 혐의도 다 소명되고 피해도 명확하고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 풀어주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도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영장이 지금 발부된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처벌은 또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일단은 출석을 지금 했고 잠시 후면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어떤 결론을 네, 이제 결론부터 질문하시니까 들어가 쉽지는 보겠습니다. 않은데 네. 보통의 지금 이게 항소심이고 1심에서는 그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설립 개설하면서 이제 요양급여를 타간 거 이것은 이제 국민건강보험단을 속여서 이제 기망을 해서 22억 9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예. 결국은 이제 특가법상의 이제 사기죄로 기소가 됐고 윤석열 장모 최모 씨 같은 경우는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본인이 요양병원 개설에 이제 뭐 돈을 지금 일부 투자하고 이런 건 맞지만 본인은 돈만 주고 실제로 개설과 운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무죄 취지의 이제 항변을 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항소심에서 1심의 어떤 선고가 뒤바뀌려면 그 1심에서와 뭔가 사실 인정에 있어서 1심에서의 그런 사실 판단을 달리할 만한 어떤 그러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 1심의 어떤 그런 판결 내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는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이 사건에서 1심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이제 요양급여를 타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 최 씨 입장에서는 그런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유는 관여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그러한 증거 자료들의 어떤 입증 취지를 뒤바꿀 만한, 부인할 만한 그러한 반증, 어떤 그러한 증거들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오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